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팬이 어디 갔지? 일단 네, 그러면은 출석 체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출석 체크 다 끝나면은 어, 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체크 됐고요.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펜이 없어져가지고.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원래 기숙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룸메이분이 안 나가셔가지고 네, 할 데가 없어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내용적으로는 저희 마지막에 못했던 그 구장을 마저 할 거고요. 그다음 연습 문제 못 푼 것들 조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은 어쨌든 새로 진도는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나간 거고 이번 시간은 거의 다 어, 원래 하던 내용들의 약간 복습 플러스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에어드랍이 안 와가지고. 네. 오늘 네, 조금 늦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간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게 점추정이었죠. 그래서 점추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집단에 있는 어떤 모수값 이거를 저희가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평균, 뭐 모분산 아니면은 뭐 모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모평균의 추정량으로는 뭐 표본 평균을 사용했고요. 물론 뭐 다른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불편 추정량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unbiased 에스티메이터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불편 추정량으로는 뭐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으로는 표본 평균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으로는 뭐 표본 분산이 있었고, 모 비율의 불편 추정량으로는 저희가 표본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점추정을 했던 대략적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MOM이나 메서드 오브 모먼트라는 방법이나 아니면 리스트 스퀘어 아니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 줄여서 ML 또는 뭐 최후 추정법, 얘는 뭐 최소 제곱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정률 추정법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저는 그냥 MOM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결국에 저희가 구했던 거는 어떤 특정한 상수 값이었어요. 뭐 ML에서는 어떤 분포가 가장 저희가 얻은 표본값과 잘 들어맞는지,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높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그 파라미터를 구했죠. 뭐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라고 주어져 있고 모분산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의 표본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규 분포일 수도 있고 이런 정규 분포일 수도 있고 이런 정규 분포일 수도 있을 텐데 1, 2, 3 중에 사실 2일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평균이 얘일 것이다라고, 왜냐면 걔가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했던 게 ML이었습니다. 근데 이 ML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상수 값을 얻는, 특정한 파라미터 값을 얻는 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퀘어도 저희가 어떤 뭐 이런 식의 표본 자료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직선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라는 직선으로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할 때 결국에 저희가 이런 상수를 얻는 방식이었어요. 뭐 메서드 모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떤 특정한 값을 얻는 방식이다 해서 점추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구간 추정법을 배워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배우는 구간 추정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뒤에서 배우는 가설 검정을 약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구간 추정 같은 경우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음 얘가 이제 정의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뢰 수준이랑 비슷한, 그냥 신뢰 수준이랑 똑같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의 하한이고요. 로어 바운드. 그다음에 얘가 신뢰 구간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뭐 원 마이너스 알파 레벨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게 결국에는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를 모수라고 할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이렇게 좀 말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값이 해당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1-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좀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은 얘네들이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좀 괜찮은 건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어떤 모평균의 값이 450이랑 550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냐면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기 때문에 뭐 파이가 3과 4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뭐 이런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확률 변수로 정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랜덤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변수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컨피던스 레벨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파가 0.95다 또는 95% 신뢰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bove definition implies that on average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의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오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100번 정도 이거를 했을 때 100에 1 알파 곱한 거 정도가 이제 실제 모평균을 뭐 실제 참값인 우평균을 포함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 샘플 어떤 표본에서 이런 값이 나왔다고 할 때 이 값에 따라서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참값은 그 모수값은 여기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뭐 당연히 둘 중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벗인데요. 뭐 피벗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샘플이 있어요. 크기가 n인 샘플이 있고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즉 모수값 세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q를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뭔 소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이 샘플 전체의 함수이면서 모수값 세타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 Q라는 게 Q라는 게 만약에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원래의 모수값 세타에 어, 의존하지 않는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얘는 표본 평균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모집단에서의 표본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n개니까 뭐 이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제 x가 이제 얘네들의 벡터니까 얘네들의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값 세타는 모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x랑 세타의 함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따르는 분포는 아시다시피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하에서 정확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결국에 세타 값에 영향을 안 받죠. 아, 물론 뭐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겠죠. 뭐 얘도 사실은 모수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세타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긴 해요. 뭐 아무튼 간에 얘가 따르는 분포가 결국에는 세타 값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든 모 표준 편차든 모 평균이든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피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피벗과 그 분포를 사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 모집단에서의 크기가 n인 표본들, 근데 저희가 모 분산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걸 말씀드렸죠. 정규 모집단인데 모 분산을 알고 있다면 뭘 써야 된다? 그쵸? 정규 분포를 써야겠죠. 만약에 모 분산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모 분산 대신에 뭐 unknown이면은 모분산 대신에 표본분산 쓰고 그냥 기분포 쓴다. 뭐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도 n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 근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피봇을 얻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희가 얘가 이제 이 피봇이라는 값이 이 사이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0.95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그냥 Z라는 얘를 따르는 분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분포는 여기가 이 확률을 0.025, 이 확률을 0.025라고 할 때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인 거 아실 거고 당연히 이 사이의 확률은 0.95가 되겠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저희가 이 뮤에 대해서 원래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평균이 95%의 확률로 이 구간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한 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겠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실내 구간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T분포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네들은 그대로 두시고 뭐 그냥 얘가 T분포를 따르는 것만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T의 n-1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뭐 얘도 0.025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0.025고 n-1인 자유도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얘가 그랬다면은 얘가 이제 여기가 t 0.025 n-1 됐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t의 0.025 n-1 됐겠죠? 참고로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인 이유는 t 분포도 원점 중심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이너스 단순히 붙이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만 t에 뭐 마이너스 0.025에 n-1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T분포인 경우에도 그냥 식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신뢰 수준에서 여러 개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작은 길이를 가진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95%의 신뢰 구간인데 하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강수량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95%의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하나의 예측은 뭐 예를 들어서 450mm부터 550mm까지 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하나는 0mm부터 뭐 10,000mm까지 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당연히 얘가 더 괜찮은 예측이겠죠. 왜냐면 이걸로는 저희가 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듯이 신뢰 구간이 짧은 거를 똑같은 신뢰 수준에서는 더 나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얘에 대해서 0.95를 만족하는데 얘를 잘 손질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얘가 L이고 얘가 U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랭스를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상수죠. 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뭐 당연히 상수일 거고 표본의 크기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에 의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어 얘랑 얘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Z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Z 값이 따르는 상황과 하한 이 친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얘네들은 표본 평균 이 친구가 따르는 분산에 따라서 어 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어 뭐 물론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분산이 작으면은 실내 구간이 더 작아질 거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이 분산을 낮추려면 방법은 사실 저희는 이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표본을 많이 뽑는다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아야 실내 구간을 좀 똑같은 실내 수준에서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효율적인 추정량일수록 효율적인 추정량이 가장 짧은 실내 구간을 만든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자명하겠죠? 저희가 효율 추정량에 대해서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뭐 베스트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당연히 이 친구가 Z를 따른다고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최저로 하려면은 똑같은 0.95라는 가정하에서 이 친구를 좌우 대칭으로 잡는 게 제일 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아마 좀 자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2.5%, 여기가 2.5%인데 이쪽에서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쪽에선 되게 큰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쪽에선 짧은 거리만 가도 되거든요. 뭐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만큼 줄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1%를 늘려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닌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1%를 이렇게 늘렸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1%를 이쪽으로 줄여야겠죠? 당연히 이쪽의 넓이가 똑같은 간격만큼 움직이면은 이쪽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방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벗의 분포가 대칭이고 유니모델이라면 유니모델이라는 거는 뭐 F 분포 같이 뭐 여러 개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F 분포는 예시가 조금 부적절한가? 뭐 어쨌든 여러 개의 분포를 막 이상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짧은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그냥 좌우 대칭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0에 대해서 대칭이면 당연히 좌우 대칭이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최소가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만약에 유니모델이고 네, 설명을 잘못했네요. F 분포도 유니모델이긴 합니다. 하나의 분포로 설명은 되긴 하니까. 그다음에 시메트릭이 아닌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쪽 A씨는 정규 분포나 T 분포가 있을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카이제곱 분포나 F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내 구간을 단순하게 좌우 대칭으로 잘라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5% 실내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설 검정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 마냥 이쪽에서 0.025 자르고 이쪽에서 0.025 잘라야 되는데 당연히 좌우 대칭 아니니까 이쪽이 달라집니다. 그 간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의 노테이션은 이거보다 더 큰 확률이 0.025면은 이 친구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가 0.025인 거니까 여긴 0.97로 되겠죠. 이 오른쪽 확률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네. 됐죠?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분산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T분포를 사용해 가지고 대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기분포를 그냥 T분포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표본 표준 편차인 S로 바꿔줬다라는 것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따르는 분포가 얘가 얘였는데 원래 표본 표준 편차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T분포를 따르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가 얘를 따른다라는 거는 한번 증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제곱 검정을 할 때에도 검정 통계량을 얘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이렇게 따르니까 저희는 뭐 어떤 A, B에 대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얘가 그냥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카이제곱 0.975, 카이제곱 0.025 넣으면은 얘가 확률이 0.95일 거예요. 왜냐면은 카이제곱 분포가 이렇게 좌우대칭이 아닌데 좀 다시 그릴게요. 카이제곱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0.975인 부분이고 여기가 0.025인 부분이라고 하면 각각 이쪽이 2.5%씩 나올 테니까 여기가 95%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 일반화하면은 1 알파인 확률에서 x 1 뭐 카이 제곱에 뭐 이렇게 카이 제곱에 뭐 이거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이 제곱에 이거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포에서 이쪽 확률이 알파분의 2 그리고 이쪽의 확률이 알파분의 2라고 하면은 여기는 1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 구간식은 이런 거는 외우실 바에는 그냥 이걸로 유도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가설 검정 때도 대충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 제곱 분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의 상하한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심토틱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저희가 근사적으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했던 내용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xi들이 베르노이 확률 변수를 따른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성공의 확률이 p인 그런 거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뭘 알 수 있었죠? 저희가 베르노이 확률 변수에서 어 각각의 평균 같은 경우는 그냥 P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P의 1-P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표본을 구해가지고 얘를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할 때 저희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이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냐면은 얘는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하고 성공 횟수가 x라고 할 때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건데 당연히 각각은 독립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당연히 다 더한 거니까 이제 np가 될 거고요. 얘네들의 분산도 그냥 독립이기 때문에 공분산 없이 그냥 다 코베리언스 없이 다 더한 거겠죠, 각각.
그러면은 np의 1-p가 돼요. 왜냐면은 각각이 이거고 n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n으로 나눈 거니까 p,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 n분의 1 x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제곱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제곱분의 1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간단하게 유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표본의 크기 n이 굉장히 커지면은 결국에는 모비율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얘의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겠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얘를 그냥 얘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표준화 한식을 써주면은 얘 빼기 얘에다가 얼마야? n의 p 1-p 이 친구가 표준화한 식이고 얘가 원래는 이거일 거예요. 근데 대충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모듈 값을 모르니까 그냥 얘를 추정량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가설 검정을 할 때 그냥 어떤 주어지는 p0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얘가 이거를 따른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도 이 검정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두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모분산을 두 개 다 알고 있을 때는 뭐 당연히xi랑 yi가 각각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고 크기는 각각 n이고 그다음에 각각은 독립적으로 추출한 x랑 xi랑 i라고 할 때 당연히 저희는 이 두 개씩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유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냥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얻었으니까 얘 빼기 x 바 마이너스 y 바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얻었기 때문에 얘를 뭐 이제 정규 모집단이라는 점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왜냐면 정규 모집단은 아시다시피 만약에 X가 정규 모집단 따르고 Y도 정규 모집단 따르면은 얘네들의 선형 결합도 정규 모집단이거든요.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뭐 이건 중간고사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표준화하면은 그냥 이렇게 돼서 저희가 얘를 가설 검정할 때 써먹는 거다.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네, 그래서 뭐 실내 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모르는 경우라고 하면은 모분산 두 개를 다 모른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배우니까 사실은 그냥 하나만 쓰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등분산 가정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서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리뷰 문제들에서 풀어드렸듯이 사실 등분산 가정을 하려면은 그 F 검정을 해야 됩니다. 네, F 검정을 통해서 뭐 등분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같은 모집단이라서 애초에 등분산일 때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합동 표본 분산 또는 풀드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표본 분산을 자유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거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n1-1 플러스 n2-1이기 때문에 그냥 가중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랑 조금 달라진 점은 아까는 저희가 뭐 이런 걸 썼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 두 개를 그냥 똑같이 SP의 제곱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SP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얘네들은 나오고 얘는 그냥 밖에 제곱 빼고 나오고 안쪽엔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유도가 얘인 걸 따른다는 거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를 실내 구간을 구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구간 추정 내용인데 뭐 그냥 복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 진도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습 문제 제가 풀긴 풀 건데, 어, 일단 제가 지난 시간까지 푼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7번은 푼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저희가 7번, 그래요. 연습 문제 7번에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물 좀 가져오려고 해가지고 5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고요. 한 3시 반에서 4시 전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은 사실 가설검정 위주의 시험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도 한 번 더 보강을 드리긴 할 거지만 어, 뭐, 네. 한 번 더 시험을 보기 전에도 보강을 드리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아마 대비하실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양도 그렇게 많진 않고 중간고사에 비하면 그리고 어, 가설검정 쪽이 워낙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쪽만 제대로 공식 외워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7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7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이거는 제가 맞게 풀었다는 뭐 완벽한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항상 제가 풀어드리더라도 한 번씩 더 개인적으로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거 이 당시에 통계값들은 다 구해놨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통계값들은 구해놨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표본 평균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귀무가설이 모평균에 대한 귀무가설이죠. 이것도 못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양측 검정이죠. 그리고 X의 분포가 뭐 이거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어, 표본 분산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모분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 표본의 크기도 얼마 안 커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네, 해가지고 표본의 크기도 10개예요. 그래서 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규근사도 못 하고요. 이 경우에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고 T분포를 써야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뭐 이 친구가 될 겁니다. 어, S분의 루트 N인데 루트 N은 뭐 N은 10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구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 7.563. 네,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걸 계산을 하시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뭐 대충 1.728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그다음에 뭐 기강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정 통계량이 이 경우에는 Tn-1이니까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를 거예요. 근데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강력은 뭐 당연히 T의 0.025에 9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T의 0.025에 9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기강력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구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아하 잠시만요. 음
네, 이거를 구하시면은 자유도가 9인 T분포니까 이게 이쪽이 2.262 정도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2.262 정도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기강력은 이제 이쪽이죠. 근데 뭐 누가 봐도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기각한다. 아, 기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모평균이 7.5가 아니라는 통계적 증거가 없으므로 그냥 모평균을 7.5로 생각할 수 있다. 유의수준 5%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검정에 파워 펑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파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검정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probability인데 그냥 P열로 쓸까요? 네. probability인데 만약에 H0를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이죠. 실제로 H0가 거짓일 때. 근데 저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검정력 함수는 이 H0가 false다라는 거를 그냥 실제로 모평균이 어떤 값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노가다를 뛰시면 되는데요. 어, 실제로 저희가 리젝트를 하는 거는 이 구간에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젝트를 하는 구간은,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건 알고 있죠? 얘가 어, 2.262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할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유의미하게 계산이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뭐 이거겠죠? 또는 뭐 이거고 실제로 우평균이 저희가 구하는 파워 펑션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정력 또는 파워랑 파워 펑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H0가 false일 때만 보는 건데 그냥 파워 펑션은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보는 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실제로 이 값이 K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이 식을 이제 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적당히 잘 손질을 해주시면은 실내구간 구할 때랑 비슷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물론 n이랑 s가 주어져 있긴 한데 그냥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값이긴 한데 상수로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 A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걸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T 0.025에 9하고 7.5 빼기 K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 물론 이거는 아 네 이렇게 나눠줘야 되네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도 해주면은 얘는 어 똑같이 이거에다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얘에 대해서 저희가 식을 이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얘를 뒤에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으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이 확률이 저희가 구하는 검정력 파워 펑션이 될 거 아니에요? K 값에서의 그러니까 그 파워 펑션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GK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그냥 얘가 GK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명확하죠.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 맞나? 음,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 가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조건이 설정돼 있는 거니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평균이 실제로 얘니까 저희는 얘를 그냥 로평균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한 거랑 거의 동일하게 이 친구는 t의 n-1 분포를 따르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계산을 맞춰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뭐 굳이 여기서 계산을 더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얘가 여기서 n이 10이니까 t 9분포를 따를 텐데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클 확률 또는 이거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쓰시면은 뭐 s는 뭐 0.103이었나요? 네. 뭐 이거는 구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뭐 당연히 얘랑 범위가 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 이래? 네. 7.5 빼기 k 0.103의 루트 10 마이너스 t의 0.02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k를 적당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k가 진짜 귀무가설처럼 k가 7.5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k가 7.5면은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뭐 그냥 원래 구했던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기강력의 유의 수준이랑 똑같아지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 참고로 여기까지 쓰시고 끝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 t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쓰셔야 됩니다. 뭐, 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그 T9라는 분포가 있고 얘가 T 0.025의 9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T의 0.025의 9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지금 이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냥 더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우에 저희가 구하는 GK 값은 그냥 유의 수준 해서 K가 7.5일 때는 5%일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를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어진 값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똑같은 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라는 거는 뭐 이제 K가 7.5보다 작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간격만큼 가서. 근데 당연하게도 똑같은 간격만큼 가면은 아 자꾸 꺼지네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원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쪽 넓이를 구했을 때 5%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늘고 이만큼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K가 7.5일 때 는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뭐 정말 엄밀한 증명은 아니긴 한데요. 뭐 저는 이 정도로 서술해도 큰 문제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쪽은 어차피 해봤자 2.5%라니까요. 이쪽은 해봤자 전체가 이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더라도 2.5%예요. 근데 여기는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더더 많이 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7.5 기준으로 파워 펑션은 뭐 7.5라고 해봤자 사실 그냥 여기서의 얘를 뮤제로라고 하면 그냥 뮤제로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충. 뭐, 뭐 물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그런 건 전 잘,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물론 정근선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왜냐면 얘가 무한히 갈 수는 없거든요.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를 무한히 오른쪽으로 보내고 얘를 무한히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뭐 어,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음,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확률 1을 점근선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아마 앞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걸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음, 뭐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지?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얘보다 더 크거나 얘보다 더 작은 부분의 확률을 다 더한 게 저희가 구하는 함수값인데 그럼 이 사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전체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1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K가 7.5보다 큰 부분에서도 역시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경우에는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근데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게 뭐 여기서 2.5% 여기서 2.5%인데 얘를 이제 이번에는 좌측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사실 늘거든요. 전체 이 확률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따라가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워 펑션의 개형이 되고요. 뭐 A에서 구한 그림의 유의수준 검정력 이종 오류의 확률을 표시해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사실 파워 펑션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마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의 수준은 그 원래 분포가 맞을 때 기각할 확률이니까 기각력이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유의 수준이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H0가 거짓일 때 이런 분포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검정력 같은 경우에는 검정력은 H0가 실제로 거짓인데 기각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일 때면은 이 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기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각력이 이쪽이고 이쪽이니까 검정력은 색칠한 이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뭐 이종우리의 확률은 뭐 여기 이 그래프가 H0가 거짓인데 기각을 못하는 게 이종우리죠. 그러면은 뭐야 왜 끊겼어? 방송이 끊겼네요. 잠시만요. 또 왜 이러실까? 아, 이게 자꾸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꺼지더라고요. 가끔씩.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D랑 E인데, 뭐 이제 D랑 E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이 있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시험이 고시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긴 조금 그렇고, 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뭐라 해야 되냐?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으로 알파 퍼센트 유의 수준의 뭐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퍼센트 붙이면 안 되겠다. 네, 알파 유의 수준의 양측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이거 원리는 뭐 그냥 실내 구간 구하는 시기랑 검정 통계량 시기 똑같아서 그렇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단측 검정일 때는 이거 못 써요. 왜냐면 뭐 실내 구간 자체가 양측 실내 구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아, 물론 단측 실내 구간이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일 때는 못 쓴다. 왜냐면 실내 구간이 양측 실내 구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물론 단측 실내 구간 구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가설이 이거였다고 해봐요. 양측 검정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실내 구간을 구한 게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부터 어떤 값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어, 만약에 뮤 제로가 이 구간에 포함되면은 기각을 못 해요. 근데 뮤 제로가 이 구간에 포함이 안 되면 그때는 규모 가설 기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뭐 크게 별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판정하실 수도 있다. 이에 나와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D를 봅시다. 저 친구를 점추정으로 할 때 이를 이용한 검정 통계량과 뭐 저거를 구하여라. 이 경우에는 뭐 제가 답변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답변을 뭐라고 주셨을까? 새로운 표본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표본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표본이 두 표본 크기가 2인 거예요. 이런 새로운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표본 평균은 얼마겠어요? 표본 평균은 구하시면은 어 얼마 나오냐? 7.55 나오나요? 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이거는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거는 뭐 근데 사실 계산기만 있으시면 직접 구하실 수 있어요. n-1에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선 n이 2니까 그냥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1이니까. 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7.4 빼기 7.5의 제곱 더하기 7.7 빼기 7.5의 제곱.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얼마 나오냐면은 이건 분산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0.045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루트니까 구해보시면은 어 루트 0.045니까 구해보시면 0.2121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검정 통계량은 구해보시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7.5 빼기 7.5 하고 0.2121에다가 루트 2 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 얼마쯤 나오냐면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0.05가 분자고 분모는 0.11에다가 루트 2 뭐 하시면은 0.3334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기강력도 달라지겠죠? 뭐 이 경우에는 피분포의 자유도가 이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t의 n-1을 따를 건데 검정 통계량이 뭐 n이 2니까 그러면 기강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5%로 한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기강력은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뭐 이거거나 뭐 이거거나겠네요. 그러시면 이거를 하시면은 0.025 네. 굉장히 극단값이 나옵니다. 하시면은 얘가 12.7062인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림도 없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는 기각이 안 됩니다.
기억력 구했죠. 그 다음에 검정력 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검정력 함수 이거 앞에서 한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 뭐 검정력 함수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T1을 따르는 변수가 있고 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값만 조금 적당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T1 따를 거고 그다음에 얘는 1 따를 자유도가 1일 거고 그다음에 얘도 뭐 어떤 값이겠죠. 대신에 근데 여기는 7.5 빼기 K에다가 이 분모값이 좀 달라지겠죠. 이 경우에 그러면은 뭐 아, 어떻게 되냐? 음, 분모값이 이 경우에는 뭐 0.21 뭐 어쩌고 이거죠? 그러면은 뭐 달라지겠죠, 적당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이 가운데 대칭값이 달라질 거고요. 아, 물론 7.5일 때 대칭값은 똑같이 여기는 5%로 똑같을 거예요. 0.0으로. 네. 근데 뭐 얘가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올라가는 만큼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는. 그다음에 뭐 이 좌우 대칭 이 값도 당연히 조금 달라지긴 하겠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뭐 그냥 해보시라는 말밖에 이걸 뭐 비교하라는 게 정확히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비교하라는 거는 어, 네, 뭐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 음, 뭐 똑같이 0.025인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일 때가 더 바깥쪽에 있긴 하거든요. 훨씬. 뭐 이거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뭐 근데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뭐 비교하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얘가 실내 구간에 포함되는지 판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뭐 D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일까요? E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E를 그냥 원래 있던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만 나와 있으니까. 원래 있던 걸 가지고 하시면은 어 얘가 7.5563이고 S가 0.103이었나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걸 가지고 실내 구간 구하시면은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었죠? 아, 마이너스 잘못 썼다. 네,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 그냥 편의상 얘는 7.563이고 뭐 여기에 근데 7.5가 포함되냐 안 되냐 실제 이것만 알면 되니까 뭐 이거는 사실 무조건 7.5보다 크니까 계산하지 말고 얘만 할게요. 얘는 그러면 7.563이고 얘는 0.103 루트 10 곱하기 얘 얼마였죠 아까? 어 2.262 나오네요. 2.262다. 뭐 이거 하시면은 얼마 나오시냐면 7.563 빼기 네. 이걸 하시면은 얘가 7.4826 정도 나온대요. 7.5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결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각이었어요. 기모가설을 기각 못한다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구간에 저희가 검정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실내 구간으로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연습 문제 7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도 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솔직히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거 다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번 중에서 제가 안 풀었던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 뭔가 한번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도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이거 제가 답변 들은 걸로는 더 한 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각각의 Y 아이들이 그냥 추정량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Y는 뭐 베르노이인데 그냥 이 친구가 성공 확률인 베르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음, Y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 구하기 위해서는 Y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던 게 4번, 8번, 뭐 7번도 안 드렸던 것 같고 이 뒤에는 다 안 드렸던 것 같네요. 네, 해봅시다. 오늘 목표는 한 3시 40분에서 45분? 그때쯤에 끝내는 거거든요. 네, 3시 45분에 출석. 네,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거는 저도 좀 까다롭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냥 풀이를 외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권장을 드려요. 이거 제가 풀었던 게 있는데, 음, 뭐지? 아, 네, 여기 있네요. 네, 뭐 여기서 저희가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경제 수업 때 배우시긴 하셨을 텐데, 뭐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님, 네. 그 출첵은 15분 뒤에 할 거라서, 네. 바쁘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테일러 전개라는 거를 배우셨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할 텐데 뭐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드리면은 그냥 어떤 무한번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 친구를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걸 x는 알파의 값을 저희가 뭔 소리야 x는 a에서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일러 익스펜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G의 YN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D라고 돼 있다는 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뭐, N이 무한대로 감에 있어서 이 친구가 정규분포 평균이 0인 정규분포로 간다는 거는 얘네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YN이 이 상황을 그냥 YN이 세타에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냥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X는 세타에서 익스펜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X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독립변수가 Y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2차항 이상은 그냥 편의상 RN으로 쓰겠습니다. 2차항 이상. 얘를 나머지 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 주시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를 뭐 엄밀하게 증명하라고 하면 좀 답이 없긴 한데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는요 이차항이죠. 이차항 이상으로 테일러 전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루트 n 같은 거를 곱해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왜요? 어 이제 그거를 증명하려면은 좀 어 네 많이 피곤해지니까 피차 그냥 네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테일러 전개에서 2차항 이상을 이렇게 0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사실 저희가 분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친구를 다시 쓰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잘 보시면은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있어서 정규분포로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상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정규분포로 가고 여기에 상수가 곱해진 형태니까 이 전체는 이제 이거 곱하기 앞에 상수는 분산에다가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명 끝이네요. 네, 증명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뭐 이제 이 친구는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대신에 표본 크기가 100이고 평균이 뮤고 분산이 29래요. 그래서 100개의 관측값의 평균이고 이 친구가 적어도 0.90의 확률로 놓일 수 있는 상황과 하한을 구하라. 체비시프 부등식과 중심각한 정리를 각각 사용하여 구하고 각각에 대해 평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죠. 일단은 아, 이게 아마 오타 같거든요. 이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번 물어보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이것도 오타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X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체비쇼프 부등식을 쓰면은 이거 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뭐 그냥 X로 두겠습니다. 뭐 얘가 체비쇼프 부등식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랑 동치인 거는 사실 얘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적어도 0.90의 확률로 놓일 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쓰는 게 좋겠죠. 뭐 얘가 0.9가 되는 K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 저희는 뭐 x 바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이 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x 바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0.9라고 하면은 k 제곱 분의 1이 0.1이네요. 그러면 k가 루트 10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이제 적절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저희는 평균이 뮤라고 했죠. 평균이 뮤라고 했고, 어, 그러면은 뭐, 어,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얘는 일단 루트 29,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어, 얘는 이거 따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29를 10으로 나눈 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10분의 루트 29. 그다음에 얘는 뭐 루트 10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면은 루트 2.9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루트 2.9라는 소리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체비쇼프 부등식으로 구한 뭐 0.90의 확률 뭐 그거에 해당하는 상한과 하한은 뭐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뭐 상한과 하한을 구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 값을 실제로 구하시면은 제가 구해봤는데 얼마 정도 나오냐면 1.7029 정도 나와요. 얘는 뭐 뿔마겠죠? 이쪽은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에 중심각한 정리 그 센트럴 리밋 드로잉을 쓰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근사를 한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채비쇼프는 그 모집단의 모집단이라고 할 필요 없겠구나. 그냥 그 분포와 상관이 없어요. 분포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엄청 이상한 분포여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CLT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좀 클 때,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극한으로 갈 때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규 근사를 하는 거다. 표본 평균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본 평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CLT를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CLT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CLT는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얘가 CLT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제 정규근사를 해서 구하시면요. 뭐 당연히 90%잖아요. 그러면 그냥 90% 신뢰 구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Z 0.05 마이너스 Z 0.05 뭐 이거의 확률이 0.9겠죠. 왜냐면은 좌우에서 0.05씩 자른 여기의 확률이 0.9니까 여기가 뭐 신뢰 구간 느낌으로 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이거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645고요. 얘는 아까 구했듯이 어 10분의 뭐 루트 29 이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해보시면은 어, 이 이거의 상한과 하한이 얼마가 나오냐면 뿔마 0.885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채비쇼프보다 훨씬 더 CLT를 썼을 때 더 타이트한 게 나와요. 당연한 게 얘는 그냥 아무 분포나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표본 평균일 때 정규 근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정규 근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얘가 더 타이트한 바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7번이었고 그 다음에 8번 네. 제가 근데 준비를 다 해오긴 했는데 오늘 이거를 다 하기엔 저도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8번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8번은 B랑 C를 아직 못 풀었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푸는지 고민을 해봐서 뭐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처럼 시험 직전에 그 안 밀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믿어주시고 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 일자 한 번만 제가 더 보고 올게요. 시험 일자가 어, 목요일 2시,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그러네요. 일정이 근데 바뀌었다는데? 그 금요일 2시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 그래서 사실 어, 네, 저는 이게 금요일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바뀌었나요? 목요일로? 12일 날 정상 수업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 같은 경우는 어, 네, 뭐 어쨌든 그래요. 다시 변경됐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어쨌든 제가 이번엔 좀 여유롭게 풀이를 다 드릴 테니까, 어, 네. 일단은, 네.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A부터 볼게요. 뭐 이거는 사실 하실만 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8번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군요. 그렇구나. 12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좀 큰일인데? 제가 10일 날 시험이 있어가지고. 큰일인데? 어떡하지? 일단 과제 문제만 그러면 제가 최대한 먼저 풀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큰일 났네. 과제 혹시 어떤 문제가 과제인지 혹시 나왔나요? 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큰일이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8-A만 간단하게 하고 일단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대요, 지금. 뭐 여기서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다 아는 노테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이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엄밀한 정의는 이거였어요. 그죠? 사실은 근데 얘랑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이거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n개 있으니까 그냥 n개를 이렇게 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얘가 nx 바죠. 그러면은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얘는 이제 그냥 제가 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보시면은 더블 시그마에다가 xi 빼기 xj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더블 시그마 가지고 풀어주시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사실 얘가 하나는 i에 대한 시그마고 하나는 j에 대한 시그마기 때문에 얘는 그냥 i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n번 더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nxi에 이게 된다라는 거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을 밖으로 빼면은 뭐 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얘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얘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모든 i랑 모든 j에 대해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로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거든요.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잘못 쓰네요. 얘로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거든요. 뭐, 물론 e는 밖으로 빼야 됩니다. 네. 네, 왜냐면은 얘가 각각 i랑 j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i에 대한 식이니까 상수 취급이라 여기선 j가 그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그냥 뭐 사실은 얘는 그냥 얘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은 사실은 얘도 그리고 이거랑 똑같아요. 뭐 i로 하든 j로 하든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있는 게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은 왜냐면은 얘가 n제곱 x 이거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2n에 n-1을 곱한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습니다. 식이 진짜 복잡하죠. 그래서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A는 보일 수 있는데요. B랑 C는 제가 네,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근데 제가 10일 날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지금.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아리님 일단 지금 제가 출석 그거는 할 거고요. 어, 네, 출석 그거는 했고 그 과제 범위 좀 혹시 카톡방에다가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 네, 보내주셨군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없어서 그래도 예전처럼 엄청 많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잠시만요. 3, 4, 7, 11, 3, 4, 그래, 3, 4가 있구나. 3번이 문제네. 3, 4, 7, 10, 11. 네, 8번 빠졌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네. 11번, 10번은 그렇게 안 어렵고. 이거는 이제 2, 5부터 할만하고. 2, 5, 8, 10. 이게 조금, 8번이 조금 빡세겠네. 8, 10, 10, 12, 11, 12도. 네. 그 다음에 7번은 뭐 다 했으니까 상관없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과제 제출일까지는 제가 주어진 문제들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